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과 외워야 될 식, 눈으로 바로바로 풀어내야 됩니다. 10개 중에 8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 무조건. 나머지 2개는, 뭐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자,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은 잠깐 언급을 하면 사실 부동식이신거 나왔던 거야. 대소관계는 2개를 어째 빼는 방법이 있고 2개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나눌 때는 정확하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양수들만 나누든지 음수들만 나누든지. 알았어요? 보통은 양수 조건에서만 나눌 수가 있는 거고 나눴을 때 뭔가가 간단하게 지는 것은 나누기로 쓴다. 지수 형태 같은 경우는 나누기로 보통 많이 증명을 합니다. 뺐을 때 힘들어지니까. 알았어요? 보통은 빼고 나누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소 관계가 나는 잘 모르겠다 라는 문제는 다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돼요. 모르겠다 하는 것은 그래프 문제야. 뭐지 하는 것은 그래프 문제야. 그래서 고1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알겠어요? 고2 과정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부등식의 형태에 대해서. 뭐 여기에 이제 첨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부등식의 형태가 크다 작다는 뭐 기울기에 대한 생각도 있다 이런 말이야. 응? 뭐 보통 우리가 x분의 y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기울기 형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보다는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크다와 a가 크다가 빼서 양수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실수만 갖고 얘기하고 나누기는 안 했습니다. 나누려면 양수 음수 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당연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당연히 0보다 크겠죠. 0이 되려면 0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요 식하고 똑같은 식이 밑에 또 식 있네요. 요거요.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 안 나왔네. 절대값 a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양수야. 2번 식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은 당연히 절대값 없는 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거는 똑같은 말이고 됐어요? 얘랑 똑같고 얘랑 얘가 똑같고 이 제곱일 때는 얘를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양수일 때 나왔네요. 양수일 때는 우리가 a하고 b를 제곱해도 되고 루트식도 된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수원으로 넘어가면 몇 제곱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몇 제곱근을 하더라도 관계는 없고요. 누구에 대해서? 양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참이냐 거짓이냐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할 때는 음수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돼. 무조건. 음수에 대한 생각을 무조건 해줘야 돼. 딱 봐도 이거 말도 안 돼 하면 넘어가야 돼 바로. 예? 음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수니까 2개를 나눠봤죠. 나눠봤어요. 기준이 되는 게 는 1이에요. 는 1. A하고 B가 같을 때 크면 A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절대부등식 1번 많이 나온 식이죠. A제곱 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제곱식 바꾸면 A 뿔마 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지?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고 등호 성립 조건은 얘가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A, B 다 0이 됐대 이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얘하고 비슷한 애는 누구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얘는 0보다 큽니다. 아까는 0이 등호가 있었어요. A, B가 0이 될 수 있는데 얘는 뒤에 뭐가 남냐면 4분의 3이 남아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고 말을 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0보다 큰 게 맞아요. 0보다 큰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을 했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가 원래 0보다 큰 게 맞아. 정확히는 4분의 3보다 큰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0보다 크다고 말했어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이게 명제에서 좀 힘든 내용이야. 이거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냐 없냐. 얘는 말할 수 있답니다. 참입니다. 그럴 거잖아요. 내 키가 1m 초과야. 내 키가 1m 초과야. 내 키가 1m 이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근데 내가 1m 이상이야. 근데 1m 초과라고 말을 했어. 그럼 거짓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내 1m일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를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틀렸다고 반예가 발생합니다. 0, 0이. 이게 약간은 너희들이 주의사항이야. 좀 어려워. 나올 때마다 이게 맞아 이게 둥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둥어 없을 때, 둥어 있을 때 빼고 넣고.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둥어가 있는데 둥어를 빼면 거짓이 될 거다. 알았어요? 둥어 없는데 둥어를 넣으면 거짓이 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 알겠죠? 주의사항이 있어야 돼. 둥어가 있는 애는 빼면 거짓이고 없는 애는 붙여면 참이 된다. 이런 생각이야.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말을 막고 아까 말했잖아. 전에. 초과인 상황을 이상이라 말하는 것과 이상인 상황을 초과라 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니들 스스로 만들어내. 그래서 선생님 키 얘기를 해준 거고 뭐 다른 예시가 좋다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되지. 내 점수가 80점 초과였어. 엄밀히 따지면 81점이었어. 그럼 80점 이상이라 말할 수 있지. 그러지? 내 점수가 80점이었어. 그래서 80점 이상이라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80점 초과라 말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놔라고 그렇게. 둥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헷갈리니까. 내가 아는 식은 원래 둥어가 없었어. 근데 갑자기 둥어를 붙여놨단 말이야. 이해되죠? 둥어가 있었어. 둥어를 빼버렸어. 그러면 약간은 헷갈릴 수가 있어. 내가 아는 식이 아니다 해서 거짓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식은 이 식입니다. 이 식은 지금 꽤 많이 봤던 식이니까 이 식보다는 이렇게 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고 보통은 출발이 이렇게 되죠. 똑같은 식입니다. 맞죠? 넘겨서 2를 곱해서 완전 제곱식 3개를 만들 수 있는 식이죠. 굳이 안 써도 되겠지? 완전 제곱 3개가 되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A, B, C가 다 같아야 돼요. 삼각형, 정삼각형, 고1 과정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식도 바로 인정을 해야 돼요. 바로 똑같은 식이야. 됐어요? 너희들이 이 식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이 식만 보니까 그러지? 문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어떨 수 있어? 바뀔 수가 있어. 수로 바뀔 수도 있고 한번 수를 넣어볼게요. 내 마음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x제곱 4y제곱 1 어떻게 되죠 이거? 2xy bc 2y x 이래 되죠?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죠. 문제는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위에 건 잘 보이는데 아래 건 잘 안 보여. 그럼 역추론을 해야 돼요. 이 식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 예시를 선생님 들어주는 거야. 이거일 것 같다는 추론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의문시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의문시 되는 게 뭐야? 여기서 뭘 갖고 왔어? 여기서 이걸 갖고 왔지? 갖고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제곱근을 갖고 왔어요. 제곱근은 뿔마 2개가 있어.
뿔마 두 개가 있잖아 원래. 근데 뿔마 지금 하나만 갖고 왔어. 플러스만 갖고 온 거잖아 지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요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꿔 볼게요. 하나만 바꿔 볼게요. 요거 참이다 아니야. 그냥 식을 쓴 거야. 그럼 얘를 넘겼어. 바로 쓸게요. 두 배를 한 겁니다. 넘기고 두 배를 한 거야. 엄밀히 따지면 부동식이니까 1이 곱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식을 똑같게 받아라 이 기분이 말 되겠네. 조건까지가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B면 되겠죠. B하고 C가 같으면 되겠죠. C하고 A가 같을 수가 없네요 지금. 모순이 됐니? 이게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A하고 마이너스 B가 같으면 더 같지. B하고 C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B라 썼으니까 마이너스 C라 적은 거고 얘는 C하고 A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모순점이 발생했다고. 모순점이 발생했어요. 됐어요? 하나를 더 바꿔볼게요. 이게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랑 이렇게 되면 모순이 사라지나요? A랑 C랑 부호가 반대면 되니까. 그러지? 그럼 이거는 된다 이 말이겠죠. 마이너스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식도 지금 요 식과 거의 유사한 흡사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몇 개? 2개. 하나는 안 돼. 2개. 얘가 다 플러스인 것도 우리는 다 했습니다. 얘가 플러스 다 마이너스인 건 했어요. 다 넘기면 1이 곱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B 플러스 C의 제곱, C 플러스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A가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2는 C가 되고 C가 A가 되고 둥어가 없네 얘도. 둥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0이 될 수는 없어. 다 0이 되려면 다 0이어야 돼. A, B, C가 다 0이어야 돼. 0보다 크고 같은 둥어 성립 조건에서 0밖에 없다 이런 말이지. 아까도 문제를 만들 수는 있겠죠. 얘가 C니까 만약에 모순이 발생하면 A하고 C가 0이 돼. 다 0이 되면 되는 거야. 이 둥어 발생하면 다 0밖에 없어. 식은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식은 만들어내는데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문제의 흐름은 비슷하다 이런 말이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알겠죠. 내가 모르는 모르는 식이야? 넘겨서 2를 곱해서 완전 제곱식 3개를 만든다는 생각. 알겠죠? 써봐야 되겠네. 1번은 외우고 1번은 외워야 되고 변형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고 알겠어요? 변형에 대한 생각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여서 문제야. 요게 한 가지 흐름이고 이놈을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든 게 한 가지 흐름이야. 넘겨서 2를 곱해서 완전 제곱식 3개 만들었다는 거 하나의 흐름이야. 또 하나 얘를 양변에 뭐 할 수 있냐면 2배의 A, B, B, C, C를 더할 수 있겠지. 여기다가 2배의 A, B, B, C, C를 더할 수 있겠지. 더하게 되면 좌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3배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요게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니까
요것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지금? 관찰 좀 해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 달라졌어요. A제곱, B제곱, C제곱 AB, BC, CA를 비교한 식은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AB, BC, CA에 대한 식이고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둘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이걸 알려주고 이거가 작다니까 최대값 이걸 알려주고 이것이 크다니까 최소값 이걸 알려주고 이것의 최소값 이걸 알려주고 최대값 이걸 알려주고 이거의 최소값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둘 간의 관계,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최대 최소값이야. 난이도 좀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 쉬워. 볼 수 있으면 쉬워. 이쪽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리해놓고 나올 때마다 아 이거 이 관계가 어디선가 있었다 하고 생각하면 공식 한 번씩 적어보면 되겠어요. 다음은 절대값 더하기 등호는 어쩔 때 성립한다? 이거는 증명하는 방법은 제곱에서 빼보면 됩니다. 아마 저기 연습 문제 속에서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빈칸 넣기는. 그래서 제곱에서 빼보면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두 개 절대값 합보다 같다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여기서 우리가 같을 등호가 어떨 때야? 등호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그러면 반대로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A 더하기 B가 각각의 절대값의 합이 A 더하기 B보다 더 크다 이거야. 왜 그렇겠냐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등호 성립 조건은 중요하지만 등호가 성립하는 반대적인 생각도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얘가 어쩐다고? A, B가 음수였다 이 소리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B보다 더 크려면 AB가 음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 되겠어요? 됐어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절대값 빼기를 안 적었네? 절대값 빼기도 한번 적어볼까요? 절대값 빼기 절대값은 절대값 빼기 절대값은 이건 누가 더 크겠어? 상식적으로 왼쪽이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딱 봐도 상식적으로 오른쪽이 더 크겠지. 그러겠지. 오른쪽은 무조건 양수잖아. 왼쪽은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다. 얘도 등호 성립 조건이 있겠지. 등호 성립 조건 내가 하나 만들어내. 뭐가 되죠? 뭐부터 하면 등호가 성립되지? 어떨 되지? 몰라? 모르면 한번 구해봅시다. 제곱 빼기 제곱 은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빼기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 조심해야 돼. 절대값이 풀어진 애가 있고 안 풀어진 애가 있어요.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입니다. 알겠어요? 절대값 ab는 절대값 a, 절대값 b. 그래서 a 없어지고 지금 남는 것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됐네요. 절대값은 ab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얘는 반대가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어떨 때냐 0이 되냐면 얘랑 같았을 때. 얘랑 같았을 때. 그래서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은 A, B가 양수였을 때네요. 조건은 똑같네요. 알겠어요? 다음은 자, 그래서 절대부동 선생님이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계속 써가지고 눈으로 그냥 바로바로 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여기 선생님 써준 식들은 다 외워야 돼. 안 써준 식들도 나오면 적어놓고 외워야 돼. 하나 그걸 만들어가지고 포스트잇 만들어가지고 어딘가에 식 나올 때마다 적어놓고 눈으로 계속 관찰하면 돼. 핸드폰 찍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한 번씩 그냥 한 번씩 읽어보라고. 어? 다른 거 이상한 차은우 같은 애들 보지 말고. 어? 한 번씩만 보면 돼. 한 번씩 딱 한 번만 보면 돼. 이런 게 있다. 눈으로 계속 익혀야 돼. 알았어요? 대부분 OX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 절대부동식 쪽은 형태를 보이면 문제가 쉬워. 안 보이면 어렵다고. 자, 산술 기하 들어갑니다. 양수 조건에 대해서 산술 평균은 쉽게 말하면 더하기 평균이라 생각하면 되고 기하 평균은 곱하기 평균이야. 그래서 용어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산술 평균은 그래서 더하기를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로 나눴다. 두 개를 곱해서 제곱분했다 이런 뜻이야. 이건데 우리가 보통 이 식이 기본식인데 이 식보다는 식이 파괴가 돼가지고 a 더하기 b가 2배 루트 ab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건 식이 파괴된 거야. 왜? 이 2분의가 웬만하면 줘 안 줘? 안 줘. 그냥 한만 나와.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식은 여기서 등장을 했는데 알겠습니까? 얘는 증명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데 시간 나오면 다음에 한번 증명을 보여줄 거고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할게요. 이쪽이 지금 AB가 양수고 이쪽도 양수니까 제곱을 해도 왼쪽이 더 클까요? 제곱을 해도 왼쪽이 더 큰가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양수는 제곱하면 더 큰 놈이 되겠지 얘가. 양쪽 다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 이래 됐네요. 됐어요? 그래서 요 식도 절대부등식이 되겠네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다. 또 절대부등식이네요. 그 전에 안 쓴 식들이 있지. 뭐 이런 것은 굳이 안 쓴 거야 지금. 뭐 a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런 것은 안 쓴 거지 지금.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안 쓴 거고 그 식이 하나의 변형이라 생각하고 요거요. 합, 곱 똑같은 식입니다. 합, 곱에 대한 얘기는 산술기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산술기하는 합, 곱에 대한 얘기고 뭐 하자는 얘기야? 양수 조건이 첨가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합, 곱에 대한 얘기인데 곱을 하다 보면 상수값이 되는 AB가 곱했을 때 고정값이 되는 상수값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산술기하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쨌을 때 두 개를 곱했을 때 상수가 되는 형태의 문제들은 됐어요? 산술기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역수꼴의 합 A 더하기 A분의 2 이런 것들은 다 산술기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뭐가 나왔을 때 용어 자체가 약간씩 비슷하니까 역수꼴의 합입니다. 역수꼴의 합 A 더하기 A 플러스 A분의 3 이런 거에 역수꼴이라고 보면 돼. 그거의 합에 대한 것은 곱이 일정하잖아요. 곱이 일정해. 그렇기 때문에 산술기하가 많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산술기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럼 기억나야 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야지. 식. 이거 중요하네요. 둥호 성립 조건 중요합니다. 둥호는 어쨌을 때? 같았을 때. 둥호는 같았을 때. 혹시라도 내가 문제를 푸는데 잘 안 보여. 최대값, 최소값이 안 보여.
그래서 더하기 형태가 나와서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돼? 등호가 두 개가 똑같다 하고 문제를 풀어버린다고요. 단답형에서는 문제 두 개가 똑같다고 푸는 거야. A, B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합이 똑같으면 된다 이거지. 단점이 있으면 모순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00%는 아니야. 알았어요? 한 70% 정도는 맞아요. 혹시 내가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단답형이야.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뭐 몇 가지만 하면 되면 세 가지 넣으면 돼. 가운데 값, 왼쪽 끝, 오른쪽 끝.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없어. 그럼 가운데가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 아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답 찾는 방법이고요. 코시는 오늘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연결을 시키고요. 오늘은 산술기하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산술기하에 대한 내용이죠. 기본 문제입니다. 합, 곱, 합. 그러면 우리는 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써야 돼요. 일단은 계속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면 생략할 수가 있겠죠. 소수령일 때는 무조건 이건 써줘야 됩니다. 요건 써줘야 돼 무조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오른쪽이 3, 62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럼 10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 지금 산술기가 쓴 거야. 알겠어요? 자, 두 양수 xy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자, 기본적으로 가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놈이 산술기하 쓸 수 있고 요놈이 산술기하 쓸 수 있는데 하나의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2번 이상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됐어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 달라져. 이쪽도 크고 이쪽도 크거나 같아요. 이쪽 등호는 얘랑 같을 때고 이쪽 등호는 얘랑 같을 때야. 2x랑 y 플러스 3이 같으려면 2xy는 3이고요. 2y는 x분의 3이니까 2xy는 3이야. 오, 얘는 쓸 수 있네요. 자, 하나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2번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등호 성립이 조건이 똑같으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면 됩니다. 하지만 2번 이상을 사용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현재 이 문제는 된다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가 되지? 뭐 그냥 산술기하 2번 써도 돼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쩌다 괄호를 푼 후에 생각을 하자 이런 말이야. 가로를 푼 후에 가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x 4xy 4xy 그 다음에 내 눈만 안 보여? 4xy 6 그 다음에 xy분의 9 근데 보이네? 역수꼴의 합 두 개만 산술기야. 굳이 상수는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수는 넣었다 빼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산술기야. 얘네들은 이제 약분이 될 거니까 우리는 2배 루트 49 플러스 12. 소수령에서는 한번 써주는 게 좋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귀찮으니까 약수는 사라지니까 2, 3, 6에서 24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세모 쳐주는 이유는 다음에 있어요. 왜 쓴다고 얘를? 최소값을 구해라 쓴다고? 가로를 푼 후에 하라 이 말이야. 양수 조건이 좀 산술기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1 b분의 4a a분의 b 4 오케이 역수꼴이네요. 그래서 산술기하 요 두 개만 하면 4 플러스 5 9 이렇게 나오네요. 됐어요?
세모 쳐준 이유는 코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연기를 할 거니까. 자, 그림과 같이 지름이 6이래요. 지름이 6이고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x랑 놓고 얘를 y로 놓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넓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xy 이렇게 되겠죠. 합의꼴이고 곱의 형태야. 합의꼴과 곱의 형태는 산술기하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일단 하는 게 맞아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싫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산술기하 루트 x제곱 y제곱. 얘는 2xy. 오케이. 넓이시 그대로 나왔네. 비슷하게 나왔지? 됐어요?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 xy가 4분의 1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집어넣으면 9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어떨 때냐? 등호 성립 조건은 x제곱과 y제곱이 같을 때, x랑 y가 같을 때. 네? 다시 말해서 얘가 얼마? 18일 때네요. 그래서 x는 3루트 2. 딱 반땅이네. 이렇게. 다음. 스텝 2. 자, 절대부등식 뭐 아까 증명 비슷하게 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등호 성립 조건은 참 중요하고요. 얘를 증명하고 63번 기억 두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까? A하고 B가 양수음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지? 양수음수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더 크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우린 더하기하고 빼기는 사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양수음수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이 틀렸어. 보여주는 방법이 뭐야? 제곱에서 빼봅니다. 실은. 그래서 반례를 찾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반례를 찾아도 돼요.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럴싸한 걸로. 됐어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왼쪽 1이고 오른쪽 3입니다. 니은 니은은 두 개를 빼서 절대값 한 거고 각각 절대값이 당연히 크겠지. 니은은 참이 되겠네요. 그렇지? 디귿은 양수니까 요거는 잘 어쩐지 몰라. 수를 넣어봐야 되겠네. 그러지? 아니면 제곱에서 빼보는 것이 맞겠죠? 리을은 아까 했던 거죠? 맞죠? 리을 아까 했잖아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두 부등식. 이 문제는 조금 힘들게 적어졌네. 좀 힘들게 적어졌어 지금. 뭐지 이게? 알 것 같아? 뭐야? 그냥 A 더하기 1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제곱. 그러구나. 이 문제를 봤을 때 딱 세 가지를 생각해내야 돼. 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보이는 식이 얘를 만들 것인지, 얘를 만들 것인지, 얘를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돼요. 보여야 돼. 항의 개수가 약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래 되네요. 이렇게 되지 지금? 이게 보여야 돼 이거. 접근을 빨리 해야 돼요. 이게 허근을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라는 것은 조건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반배식
5-k가 0보다 작거나 혹은 0보다 작다. k가 5보다 크다. 이거를 주려고 그냥 숨겨서 주려고 했던 거야. k가 5보다 크고 얘네들인데 어째? 더하기 형태입니다. 뭘 만들자? 역수꼴을 만들자. 바꾸기 힘든 k-5가 기준입니다. 얘가 기준이야. 얘를 기준으로 왼쪽 것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두 개로 산술기하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떨 때? 두 개가 같을 때. 이건 눈이야. 무조건 눈. 눈. 얘도 보여야 됩니다. 그대로. 뭐야, 어떻게 넘어가 버린 거야? 눈 x-3 x-3 이거야. 추가상 상수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럼 얘 산술기하 바로 쓸 수 있어요. 보여? 보이죠? 자, 아까 그 문제네요. 얘는 어쩐다고? 가로를 풀어야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가로를 안 풀고 산술기하를 썼어. 산술기하 썼어. 산술기하 썼어. 두 개를 곱했어. 됐습니까? 각각 산술기하를 썼어.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크다가 나왔지. 그럼 왼쪽 두 개를 곱하고 오른쪽 두 개를 곱해서 식을 적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최소값 8이라겠어. 여기서 뭐가 안 됐어? 확인 작업이 안 됐지. 등호 성립 조건이. 이쪽도 등호가 성립하고 이쪽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조건이 확인이 안 됐어요. 확인을 해보면 2x랑 y랑 같아야 되고 x분의 2랑 y분의 1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2y하고 x가 같아요. 다르네요. 다르네요. 다시 말해서 산술기하 얘를 최소값을 구할 때 이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누가 틀린 거냐면 누가 틀렸을까요? 1번은 그냥 각각 산술기하 썼은 게 문제 될 게 없어요. 3번 4번 3번이 틀렸을까 4번이 틀렸을까? 3번이 틀렸어 4번이 틀렸어? 4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쓸 수는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 얘가 크고 얘가 크잖아. 그럼 두 개 곱했으니까 당연히 크다고 말을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최소값은 8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왜 8이라면 수를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수를 집어넣을 때 얘는 다른 수, 얘는 다른 수를 집어넣어 버린 거야. 숫자를 집어넣을 때 같은 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같은 수를 집어넣어 다른 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최수를 만들어내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이 문장이 안 된다. 어떻게 넘어온 거야? 이걸 알 수 모르네. 어떻게 덮지? 나는 보내면 돌릴 수가 있는데 못 돌려. 여기서 틀렸어요? 입마할 때만 틀렸습니다. 합이 나왔고 역수꼴에 합이 나왔어요. 그럼 산술기하를 하려면 두 개를 곱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죠. 양수 조건이니까. 자, 역수의 합이 나오면 두 개를 곱해서 문제를 흐름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알았어요? 바로 산술기하 쓰는 게 아니라 역수의 합이 나오면 식을 곱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조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 합이 나왔고 역수의 합이 나오면 두 개를 곱해서 처리를 하더라 이거야. 좌표 평면 위에 점이 나왔어요. 자, 좌표 평면 위에 3,5라는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썼다는 말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란 소리죠? 됐습니까?
자, 산술계에서 아주 대표 문제입니다. MN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2분의 1 AB의 최소값은 이런 문제입니다. 주어진 질문이 합의 형태가 있고요. 곱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산술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역수 형태가 나오면 고발하겠는데요. 역수하고 정식 합의 형태죠. 두 개는 곱에서 문제를 접근한다. 출발점을 그렇게 잡는 거야. 얘는 곱의 형태니까 그렇게 넘어가진 않아요. 현재 문제에서는 m, n을 지나니까 식이 a분의 m 플러스 b분의 n은 1이죠. 현재 mn은 주어졌다 생각하고 a, b가 지금 미지수라고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식이 나왔고 우리는 뭘 알아내야 돼? a, b를 알아내야 되니까 얘를 산술기야. 곱할 거야. 2 루트 a, b분의 mn. 우리가 원하는 것은 a, b야 지금. 2분의 1 a, b 넓이니까 얘를 제곱을 할 거고 a, b를 오른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4mn이 나왔습니까? 2로 나눌 거야. 그래야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제곱은 4 넣고 1로 나눴으니까 2mn 이래 된가요? 선생님 문자로 놓고 풀었어요? 문자 mn으로 놓고 풀었더니 이 넓이는 2mn으로 무조건 나오더라 이거야. 2mn으로 요거 최소값은 2mn으로 무조건 나오더라고. 3, 5, 15, 30이라고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항상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다고. 산술계하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냐면 등호 성립 조건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식 적어놓고 산술기하 식으로 뽑아내는 거. 서술하라면 식으로 넘어가는 게 맞고 단답일 때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왜? 답만 찾아야 되니까 일단. 의도하는 바가 조건일 수도 있고 최소값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하지만 조건을 알아내버리면 그 다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등호가 어떻게 되냐면 a분의 m하고 b분의 n이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얘가 얼마야? 2분의 1이었어요. 보입니까? 얘가 1이다 했으니까 2분의 2분의 1.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하니까 a는 2m이 나오고 b는 2n이 나오는 상황이야. 얘가 2m, 얘는 2n, mn, m, n, en.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소? 이렇게 외워야지 그러면. 주의사항은 당연히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어요? 헷갈리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두 개를 그려보고. 왜? mn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두 배까지는 알겠는데 mn이 바뀔 수가 있어. 그림 한번 극단적으로 좌표를 잡아보고 1,4 정도 잡아보세요. 여가 1,4 정도 잡았을 때 이렇게 281 상황과 28은 안 나오네. 요거 두 배가 안 나오네. 다행이네. 한쪽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답을 마무리 짓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식으로는 쓸 줄 알아야 되고. 딱 볼 때 역수가 보여야 돼요. 실수인데? 제곱이니까 양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뭘 만들어? 이거에 역수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 이거 구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겠지. 구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구를 곱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 곱하면 식이 완전 달라집니다. 곱하려면 다 곱해야지. 완전 달라져.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냐면,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센스지.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죠. 9분의 3. 그럼 여기다 3분의 1을 더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네. 만들어낼 수 있겠지, 이제. 이런 유의 문제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형태를 바꾼다.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눈이 중요한 거야. 할 수 있겠지? 생각해봐.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좀 문제를 쉽게 바꿔볼게요. 조금만 쉽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어. 어떤 차이입니까? 뒤집었습니다. 뒤집었어. 얘를 뒤집었어. 예?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얘가 1차고 얘가 2차야. 이것만 체크하면 돼. 얘는 얘가 2차고 얘가 1차야. 식이 뭐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뀔 수 있네.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 산술기하 바로 떨어지네요. 얘가 산술기하로 풀 수 있다는 말은 얘도 산술기하로 풀 수 있다는 소리야. 선생님 바꿨다 했잖아. 뭐라고? 내가 그냥 x를 바꿨다니까. 그냥 하나를 만든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차수가 중요하다고. 여기 있는 값 x-1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연산하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연산하기 싫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최소값이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1차분의 2차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풀었어. 역수가 되니까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자, 얘가 0보다 n보다 컸죠?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100%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얘를 어쨌다고? 뒤집어. 얘 뭐 예를 들어서 t가 2보다 컸어요. 그럼 t분의 1은 2보다 작게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이게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아요. 됐어요? 써놔야겠지. 명제 중에서 x가 2보다 크면 x는 x분의 1은 2보다 작다. 틀렸다 이거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2보다 컸으면 무조건 양수였겠지. 뒤집어도 양수입니다. 역수도 양수야. 알겠어요? 뒤집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바뀐 건 사실이야. 하지만 한정적으로 바뀌어. 양수에서 바뀌면 양수고 음수에서 바뀌면 음수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기인데 OX 문제 나오면 그냥 틀려버려. 근데 마이너스 1인데 갑자기 사라져 어떡해요? 자고 와서 또 내가 말했잖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 지금 차수가 중요하다 했잖아. 사라진 게 아니야. 새로운 식을 만든 거야. 그냥 새로운 식이라고 그냥. 다른 거라고. 다른 식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차수가 중요하다고. 식의 폼은 풀이는 다 똑같아. 풀이 방법은 다 똑같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의 뭐다? 역수코 형태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거고 얘는 뭐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얘는 뭐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나온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거냐 하면 똑같이 얘는 어떻게 냈어? 나눴잖아. 얘도 나눠. 어떻게 나눠? 분모를 분자로 나누는 거라고 이제. 얘를 나누면 이렇게 나오네요. 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우리가 원하는 산술기하 쓰려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값? 여기는 최소값. 뒤집었으니까 최대값 이렇게 표현되겠죠. 내가 식이 헷갈리면 왔다 갔다 헷갈릴 수가 있지. 그러면 풀식으로 잡지 말고 식을 끊어서 가면 됩니다. 요걸 따로 끊어.
따로 쓰라고요. 얼마야? 3 이렇게 쓰라고요. 얘가 3보다 크니까 얘의 역수는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크다가 역수가 되면 최대가 최소로 바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음수를 곱하면 부동방이 또 바뀔 거고, 음수를 곱하게 된 부동방이 바뀔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 문제 중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양수 조건이 아니라 음수 조건 산술기하도 있다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양수는 0보다 뭐보다 크거나 같았지. 여기다 음수를 곱하면 작거나 같아지겠지. 그럼 최대값이 나와버립니다. 얘는 역수로 최대값으로 만들어낸 거고. 여기까지가 일단 산술기하인데 C를 안 했네. C에서 산술기 한번 봐볼게요. 요거 몇 개는 보여야겠지. 몇 개는 보여야겠지. 양수네요. 양수야. 기억 보여 안 보여? 기억은 보여야겠지. 아닌데요. 둥어 어쨌어? 원래 둥어 있었어 없었어? 원래는 있었잖아. 사라졌네. 사라졌잖아. 사라질 수 있어 없어? 양수 조건이야. 양수 조건이 사라질 수 있어 없어? 원래 둥어 성립 조건이 뭐였습니까? 외워야 한다. 이건 어느 정도 다 외워야 한다 있어. 식 변형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x, y, z 같으면 둥어가 성립한다 했지. 같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네요. 기억은 틀린 이유는 알겠어요? 됐습니까? 니은은 본 적 있어 없어? 니은 본 적 있어 없어? 어디서 봤어? 인수분해. 그래, 인수분해에서 봤어. 잘했어. 그러면 이놈을 인수분해에서 봤으면 인수분해 식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이해됩니까?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걸려. 써봅시다. 얘를 세제곱 마이너스 3xyg가 x 더하기 y 더하기 g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xy yg yg x 이거네. 맞죠? 얘네들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 맞습니까? 얘는 어째 돼? 0보다 좀 전에 했죠. 0보다 크거나 같았죠. 결론적으로 양수고 크거나 같다. 결론적으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네요. 참이네요. 자, 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얘를 다른 방법으로 보면, 자, 3개짜리 산술기하가 있겠지. 3개짜리 산술기하. 선생 안 써줬는데 잘은 안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3개짜리 산술기하는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고 3개를 곱해서 세제곱근을 하면 돼요. 이게 3개짜리 산술기야. 3개짜리 산술기야.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고 3개를 곱해서 세제곱근을 하면 돼요. 4개짜리도 4개로 나누고 4제곱근을 하면 돼요. 산술기야. 그럼 이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3이 오른쪽으로 넘어갔나 보네요. 얘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3 넘어가고 세제곱근에 x 세제곱 y 세제곱 g 세제곱 5 3xyg 그대로 이 말이네. 3개짜리 산술기하네. 이게 보이면 바로 패스 있겠지. 알겠습니까? 디귿 보여? 디귿 잘 안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디귿 우리가 아는 식이 아니야. 이게 3차식이야. 좀 어렵습니다. 3차 전개는 좀 어려워요. 얘는 뭐 한 거야? 산술기하 3번 쓴 겁니다. 3번 쓰면 원래는 안 되지만 조건이 어째?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아. 다 똑같네요. 그러지? 2개, 3개 다 쓰면 이렇게 됐다는 소리지. 2배의 8 나왔고요. 루트 xy yg gx 해서 2마리씩이니까 8 xy g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참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까? 오케이. 산술기하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있는 거 더 풀어보고 이제 코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하루 정도 더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간단히 보고요. 숙제는 함수 한 단원 내주겠습니다. 방학했으니까요. 열심히 좀 해서 오십시오. 예? 이거는 지금 너가 이 단원 오답이었잖아. 다시 한번 복습하라고 준 거야.